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동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마지막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단권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파이널 기간이에요. 이 시점에 단권화가 중요하다는 건 7살 꼬맹이도 다 압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비효율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 효율적으로 단권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망하는 단권화 케이스부터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심각한 염려증 환자분들. 이분들은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단권화 작업을 하게 되면 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신기하게 하면 할수록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냥 외워야 될 모든 부분들, 틀린 부분, 모르는 부분을 불안하다는 이유로 막 오래서 붙이고 써놓고 그냥 마구잡이로 한 군데로 몰아넣습니다. 이분들은 한 군데로 모아넣기만 하면 이것만 보면 되니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걸 단권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단권화는 피난 갈 때 싸가는 보따리 같은 느낌으로 싸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넣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따리에 손풍기 같은 거 들어있으면 지금 당장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건 절대 단권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한 권에 몰아넣었다고 해서 단권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권화가 뭐죠? 이런 거 할 땐 용어 정의부터 깔끔하게 해야 뒤탈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단권화는요, 시험 보기 전날에 자기가 시험 보는 전 과목을 한 바퀴씩 다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걸 의미해요. 왜 전날에 굳이 다 봐야 되냐고요? 공인중개사 과목은 휘발성이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전날에 보고 가시는 거랑 안 보고 가시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단권화는 전날 진짜 많이 잡으면 하루하고 반나절 만에 전체 내용을 다 보고 갈 수 있게 컴팩트하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동차하시는 분들은 전날 6과목을 다 봐야 되니까 특히나 단권화를 더더욱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해주셔야겠죠. 반면 1차나 2차 보시는 분들은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보단 비교적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단권화라는 건 분량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시험을 몇 과목 보느냐에 따라서 단권화에 대한 양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1차 보시는 분, 2차 보시는 분, 동차 보시는 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한 사이클씩 다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 정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전날 다 봐야 되는 양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걱정, 근심 때문에 불안해서 온갖 내용들 다 때려박고 계신 분들 정신 차리셨을 거라고 믿을게요. 특히나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대로 된 단권화가 합격의 생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백선이나 파이널 강의로 확실하게 쟁점 잡으신 다음에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선지들을 완전히 선지 스나이퍼처럼 그것만 나오면 저격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 현상금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시고 선지 사냥꾼처럼 시험지 보고 그놈만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쟁점 선지 위주로 하지 않으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단권화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전날 다 못 보고 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한 권으로 모아놨다고 해서 단권화가 아닙니다. 전날에 처음부터 끝까지 풀코스를 도실 수 있어야 그게 단권화입니다. 한 과목 보는데 12시간 걸린다? 그거 절대 단권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 과목은 잘 보시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과목이 다 무너집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과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균 점수 60점으로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취약 과목일수록 불안해서 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잡동사니 같은 지식들 다 갖다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 핵심 쟁점만 보따리에 예쁘게 싸서 떠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 갖다 버릴 거면 1년 동안 내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실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가 헌신한 만큼 그 대상을 소중하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정말 중요해서, 정말 소중해서 헌신하게 되는 경우보다도 헌신을 하다 보니까 역으로 소중해지고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가장 소중한 과목이 공법이었어요.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했다고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가장 많이 공부했다고 가장 소중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서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서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소중한 거고 거기에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권화가 망하는 케이스. 단권화 작업을 요약서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단권화는 무조건 문제로, 무조건 선지로 하시는 겁니다. 이건 전 영상에서도 나오는 건데 왜 선지로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이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요약서로 공부를 하게 되면 놓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그냥 정답이 써있는 문장인 책을 보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판단이 안 돼요.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로 나오니까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나는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로 나오니까 알겠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이걸 어렵게 말을 하면 요약서로 공부를 하시면 학습에 대한 상위 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가 나오면 맞추는지 틀리는지 파악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완결성이 있는 문장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단권화는 무조건 선지 중에서도 기출 선지를 중심으로 하시는 겁니다. 제발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출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들은 정해져 있어요. 맨날 바꾸는 부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중개사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예술가가 아니에요.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막 창의적인 선지를 만들고 매번 새로운 선지를 만드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도 힘들어요. 항상 바꾸는 지점에서 늘 똑같이 나옵니다. 적어도 정답이나 오답이 되는 여러분의 점수와 연결되는 그 핵심 선지들은 무조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험까지 그 포인트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러한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단권화를 하시면 분명 단권화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여러분, 단권화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버리는 게 어려워요.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요, 여러분, 못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행 갈 때 집을 한가득 싸가고 싶어도 일정 무게 이상이면 비행기 못 합니다. 제발 중요한 것부터 다 하시고 시간이 남아 도시면 부수적인 거 하세요. 책에 있다고, 강의에 나와 있다고 다 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32회 때 그렇게 해서 망했다니까요. 그 미련한 습관 못 버려서요. 저는 이 시험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제 성격이에요. 머리는 비슷한데 성격이 아주 딴판이 됐어요. 아주 강단 있고 명쾌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바뀌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합격해요. 여러분, 고득점 받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저처럼 진짜 평범하시거나 평범 그 이하시라면 진짜 중요한 거 말고는 버리셔야 돼요. 단권화 하실 때 나는 이 과목에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정보를 추려보세요. 현상금 사냥꾼처럼 핵심 쟁점 딱 잡고 시험장 가서 그거 풀고 손 탁탁 털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시험장 가서 생각보다 시험이 일찍 끝나실 겁니다. 아는 것도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예요. 둘에 하나는 못 풀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이상 못 풀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것들만 잘 풀어놓으면 제가 전에 올려놓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점수 부스터 찍기 전략이 여러분의 성적을 합격권까지 무조건 끌어올려 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단권화 끝까지 제대로 못하고 온갖 잡동사니 다 끌고 가신 다음에 울면서 시험장 들어가실까봐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다 집어넣는 그 단권화는요, 제발 전략 과목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전략 과목은 버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따리에서 진짜 손풍기 같은 그런 잡동사니들을 싹 빼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남겼다고 저 믿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건 빨간 펜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그 핵심 쟁점 기출 선지들 중에 외워진 것들도 있고 외워지지 않은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안 외워진 것들을 1차적으로 선지 옆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처음 볼 때는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좀 애매한 것들까지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 표시한 다음부터는 책을 보실 때 체크 표시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걱정된다고 표시 안 한 것까지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체크 표시한 것만 딱 보는 겁니다. 분명 체크 표시 안 한 것들도 보고 싶은 욕망이 막 스멀스멀 올라올 텐데 진짜 그걸 참으셔야 돼요. 진짜 체크 표시한 것들만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는 화장실 가서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쉬도 때도 없이 눈에 바르시는 겁니다. 모래성같이 잘 부서지는 지식들로 완전 깔려버린 이 중개사 시험은 그렇게 계속 물을 들이부어야 시험장에서 밑 빠진 독일지라도 물이 합격 지점까지 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체크된 표시들을 계속 보다 보면 또 이 중에 한 20%는 외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 외워진 것들은 옆에 체크 표시를 지워주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불안하다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체크 표시를 안 지우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정도 외워졌으면 무조건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번 정도 과정을 반복하시면 체크 표시한 것들 중에 상당수는 외워질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체크 표시 안 했던 것들 중에서 까먹은 것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까먹은 것들은 다시 빨간 펜으로 칠해 주시고 체크 표시에서 외운 것들은 또 체크 표시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시험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점점 까먹고 외우고를 반복하면서 봐야 될 선지가 줄어드실 겁니다.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점점 줄어드실 거예요. 안 줄어드신다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10일 정도 남았다 하실 때부터는 이런 검정색 펜을 하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외운 선지들, 필요 없는 선지들은 과감하게 지워주는 겁니다. 이 펜으로요. 여기서 지울 때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지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딱 외워야 될 거 집중해서 다 보고 가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충실하게 반복하시면 분명 시험 전날에 과목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과목당 3시간에서 4시간 내외로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반드시 실행하셔서 시험 보기 전날 모든 과목 한 바퀴씩 싹 돌리고 자신감 넘치게 시험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산이었습니다.